안녕하세요, 소녀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한국은 이제 반팔 입고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운 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어제는 영상 2도였다가 오늘은 0도, 그리고 내일은 1도. 한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추울 거래요. 2주 동안 이렇게 춥고 나면 갑자기 여름이 오겠죠? 그러면 저는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나의 새로 산 봄옷들은 언제 입나요? 막 땀나도 여름에 입어야 될까?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옷을 살 필요가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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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잠깐, 또 겨울. 이런데. 아니 도대체 왜 봄, 가을 옷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이거 범죄 아닙니까? 그냥 아예 옷집에서 현명하게 여름 라인, 겨울 라인 두 가지만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지구가 아파도 정말 대단히 아픈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확실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받았던 일이었는지 이제서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사계절이 확실하고 바다가 깨끗하고 너무 많이 잡아대지 않고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해산물은 조기였거든요. 조기랑 굴비. 그 조기를 이제 말려가지고 염장한 거 굴비. 그리고 한 번씩 조기 알. 이게 나오는 시즌이 있으면 엄마가 조기를 진짜 막 50마리씩 이렇게 샀어요. 그래갖고 알을 다 냉동을 시켜놓고 그 조기 알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제는 구경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해삼도 정말 흔해 빠지게 먹었고 오만 해산물을 다 먹었었는데 저는 특히 미더덕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뭐나 먼 추억의 해산물이 되었겠죠. 갑자기 날씨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급히 정신을 차리고 오늘은 제가 요청해주신 그 몇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프랑스 교육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어떤 분은 이걸 궁금해 하세요. 프랑스에 그냥 보통 가정쯤 되면 한 달에 진짜 숨 쉬고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거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한국 보통 집에서 산다고 치면 물론 제가 지금 한국의 물가 같은 거를 되게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와 그렇게 많이 들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애들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80%가 큰 문제가 애들 교육이었어요. 애가 이제 겨우 2살이 될 무렵에 또 앞서 나가서 많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은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거를 알아봤는데 물론 거기도 국립 공립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전하고 그래도 공부를 시키는 곳에 보내려면 사립을 보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립을 찾아봤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저희가 LA에서 뭐 그다지 소득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뭐 보조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돈 없으면 그런 데는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냥 공립교육만 놓고 봤을 때 프랑스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애들은 학교를 아예 안 보냈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와가지고 미국 교육이랑 뭐 어떻게 비교를 하고 요 수준은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프랑스 학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우선 아기가 되게 어릴 때 몇 개월 됐을 때부터도 크래쉬라고 불리는 보육원 내지는 유아원 정도 되는 곳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특히 파리 같은 데는 경쟁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 공짜는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보조가 나오는 그 비율이 다르겠죠. 그거는 뭐 각자의 소득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2017년도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여기는 아예 유치 과정부터 의무교육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마테르넬이라고 부르고 3년을 다녀요. 3살부터. 보통은 3살부터 다니는데 저는 나넷을 3살이 되기 전에 3살 되기 전에 정말 부탁을 해서 넣었어요. 고만고만한 애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정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희한하게 그런 융통성은 있더라고 이 나라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얘를 좀 빨리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3살 되기 전에 마테르네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편이고, 그리고 크게 차이 날 때는 두세 살 차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1살이 어렸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막 두세 살 차이 나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우선 마테르넬은 3년을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엘레망테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7살부터 다니는 거죠. 그렇게 5년을 다니고 그 이후에 콜레지라고 불리는 중학교를 3년을 다녀요. 그 이후에 우리처럼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닙니다. 근데 제가 가끔 뭐 5학년, 4학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저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가요. 6학년이 제일 저학년, 5학년, 4학년. 그래서 3학년까지 그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고, 아,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네요. 그 중학교 과정이 4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6, 5, 4, 3. 3학년이 맨 마지막 중학생. 그리고 2학년, 1학년, 그 다음에 테르미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리세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학년이 4학년보다 어린 애들이래요. 우리는 6학년이면 더 높은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간다는 거. 그거는 약간 이제 프랑스에 대한 상식?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뭐 받아쓰기 이런 것도 뭐 우리랑 비슷하게 하고 그러지만 약간 그 방식이 좀 다르고, 모든 과목의 시험은 무조건 주관식이에요. 저는 이 나라에서 객관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단답식이든 아니면 주관식이든 뭐 서술식이든 논술식이든 다 줄줄이 써야 됩니다. 줄줄이 써야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더 까다롭고 점수를 채점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과학 시험이에요. 근데도 문법이나 스펠링 틀리면 점수 나갑니다. 뭐 불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수학 시험이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쓸 때 위에 이렇게 점 찍고 이런 거 있거든요. 점 빼먹으면 점수 뺍니다. 0.2점이라도 빼요. 왜냐? 글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 나오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조겠죠. 주관식으로 다 시험을 보는데 만점을 본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만점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수학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꼭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어떤 스펠링 이런 데서 좀 나가면 또 깎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까다롭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선긋기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나가면 바로 뺍니다. 여러 가지로 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만점을 안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교 1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학년인데 평균이 18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정말 잘하는 그걸로 취급이 돼가지고 바칼로레아 때 따로 보너스 점수를 받아요. 그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가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2번은 그 수준이 안 되고요. 1번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계속 잘해줘야지만 그걸 지킬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와서 조금 또 특이했던 거는 체육 시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또 제 기억은 굉장히 오래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새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체육 시간은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력장 위주로 하니까 6종 경기 있잖아요. 뭐 던지기, 멀리뛰기, 달리기, 그리고 뭐 띰틀 뭐 이런 거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모든 종목을 다 하더라고요. 한 학기에 한 3종목을 바꿔가면서 해요. 그래서 한 2달 전에는 핸드볼을 배운다고 그러더니
좀 이따가 또 들어보면은 프레스비를 하고 있대. 그러고 요새는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있고요. 일본은 최근까지 뭘 했냐면 댄스를 했대요. 그 체육 시간에 그것도 해? 근데 얘가 잘하는 체육은 정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죽을 쑤는 편인데 이번에는 체육 점수가 14.5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대부분 20점 만점이거든요. 20점 만점에 14.5면 잘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체육이니까 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뭐였길래? 그랬더니 댄스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선생이 의견도 써놨더라고. 로봇처럼 춘다고. 얘가 이제 춤이 안 되나 봐.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섭렵해요. 뭐 또 한 두 달은 수영도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버스를 통째로 빌려서 애들을 담아 싣고 수영장을 가요.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서 수영을 배우고 근데 그거는 공립에서는 주로 하지 않고요. 얘가 사립을 다닐 때 그렇게 했었고 뭐 스케이트도 배우고 겨울철 되면 그리고 또 방학 때 되면은 학교에서 또 조직을 해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스키장을 가기도 하고 그럼 또 스키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는 게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런 체육 시간은 조금 더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하나나 2개 이상의 특기 활동을 해요. 방과 후에 아니면은 주말에 혹은 빨리 끝나거나 안 나가는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우리 애들도 승마도 했었고 뭐 유도도 했었고 지금 막내는 발레를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가라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특기 활동에서 내셔널 콩쿨 같은 데 나가서 어느 정도 이상 입상을 하면 그것도 역시나 나중에 대입해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그 특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셔널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바라고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 거기서도 또 따로 점수를 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다. 요 정도. 그리고 급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식의 나라 이래가지고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립 공립 다 보내보고 뭐 먹는지 봤는데 형편없어. 우리나라 급식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약간 위로가 되는 건 미국보단 낫다. 그 정도입니다. 그 여기서는 약간 대중적인 거겠지만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먹어서 안 해준 음식들이 나오면 잘 못 먹거든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 뒷다리, 그리고 토끼, 말고기 이런 게 되게 흔하게 나와요. 거위고기. 얘네는 그걸 못 먹지. 근데 집에서 워낙 그런 거 먹는 애들은 또 먹겠죠. 요새는 또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쿠스쿠스, 뭐 타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이슬람 쪽 음식 그런 것도 자주 나오고 하여튼 급식은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편이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학교라도 또 공강 시간이 있어요. 선생이 갑자기 데모를 한다. 혹은 선생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온다. 우리는 다른 선생님이 와서 보강을 해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율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러는데 여기는 그 시간에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학기 아예 시작할 때 그런 거를 써내는 란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애가 나갈 수 있게끔 해줄 거냐. 항상 나가게 해준다. 혹은 그때그때 다르다. 절대 안 된다. 3가지 중에 하나 고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로 당연히 해고요. 진짜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만 나가게 해달라. 그러려면 뭐 학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어떤 서류 같은 거를 또 다 메꾸고 사인해서 보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다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당연히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없고 수시로 방학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수시로 또 데모를 하죠. 얘네들은 한국에 한 넉 달씩은 보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얼마나 조금만 공부하는 건지 느끼고 올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새는 그리고 뭐 한국도 다 그렇겠지만 학교 자체 시스템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적, 시험 일정, 수업 일정 이런 거 다 업데이트 되잖아요. 숙제도 거기로 고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싸우게 된다 이거죠. 얘네는 항상 핑계를 학교 시스템을 대니까 혹은 그룹 과제 있다. 애들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러니까 핸드폰을 아예 뺏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걸 주면은 또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프랑스도 정말 애들 막 공부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는지 우리나라만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율은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그런 부모의 비율은 적어요. 그러나 그 적은 비율이라도 엄격한 부모는 뭐 한국 부모보다 훨씬 엄격할 수도 있어요. 진짜 공부에 이제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중에 또 많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이혼을 많이 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생을 새로 찾았기 때문에 애한테 그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혼했어도. 근데 여기서 본 이혼한 가정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서로 떠넘기기 하고 애가 이제 귀찮은 거야. 자기 또 새로운 러버를 만나서 막 두근두근하고 잘 살고 싶은데 애가 걸림돌인 거지. 그래서 애한테 뭐 돈이나 이런 걸로 때우고 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냥 공부를 놓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럴 거면 애를 낳지를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또 조금 제 눈에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중학교쯤 되면 커플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바로 밖에서 뽀뽀도 하고 있고, 진짜 그거는 이 조선시대가 아니라도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쿨해요. 그 정도 나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뭐 그렇게 쿨하니까 그런 대통령과 영부인을 받아들이고 살겠죠? 저는 정말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 약간 여담이지만 그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범죄자잖아요. 미성년자를 그때부터 그렇게 둘이 그랬던 거니까. 그 자기 딸이랑 나이가 똑같아. 얼마나 이상해. 나는 진짜 궁금해. 그 딸이랑 그러면 이 새아빠가 된 이 인간이랑은 호칭을 뭐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친구로 대할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딸이랑 결혼했으면 너무나 정상적이지만 어떻게 딸의 엄마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지. 하여튼 저는 그 커플 나오면 꺼버립니다. 보기 싫어서. 그것도 약간 삼천포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모든 게 개인의 자유야. 중학생인데. 아니 미성년자인데. 피어싱도 오케이. 네일 컬러, 헤어 염색, 메이크업, 액세서리, 탱크탑 다 오케이.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되게 특이하게도 안 되는 거는 또 종교색을 드러내는 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라고 해서 뭐 염주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카톨릭이라서 십자가 목걸이를 밖으로 하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나의 종교색을 드러내면은 절대 안 됨. 그런데 희한하게 무슬림은 히잡을 쓰고 다녀도 아무도 말을 안 하죠. 그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무슬림들이 무섭고 그리고 선생이 2명이나 테러를 당해서 죽은 나라잖아요. 선생들이 말을 안 해요. 걔네들한테는 뭐 하라 말라 이런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걔네는 그게 당연히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종교는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다. 다행인 점은 사립은 좀 달라요. 사립은 많이 엄격한 편이고 그 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다녔던 그 카톨릭 사립 같은 경우는 복장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는 입으면 안 되고 탱크탑 안 되고 소매 없는 거 있잖아요. 슬리브리스 이런 것도 안 돼. 머리 염색 안 되고 피어싱 당연히 안 되고 메이크업 안 되고. 근데 그게 되게 애들이 엄격하다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학생이 그런 거를 다 하고 다니려고 하는지.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얼마든지 하고 다닐 텐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충 학교에 관한 얘기를 물론 하려면 무궁무진하겠지만 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1번이 이제 이 나라, 이 나라 학제는 우리는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9월이 새 학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에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2월부터 4월까지 진학할 고등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지원서를 내놓고 약간 성적이 애매한 경우, 근데 좋은 데를 냈다. 그러면은 6월 달에 연합고사 성적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되고요. 근데 아예 중학교 내내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경시대나 이런 거 수상을 했다. 그러면은 미리 합격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수시 합격?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당연히 또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공부에 이미 뜻이 없는 애들은 기술학교 쪽을 가요. 그럼 거기를 가면은 이제 빨리 사회인이 되기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실업학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뭐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여자애들은 또 헤어드레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로가 이미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애들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애들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자기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애들한테는 컨택이 오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대도시에 되게 큰 공립학교에 우열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교육 질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공립에 모두 우열반을 거의 만드는 추세고 그리고 심지어 각 과목별로 또 우열을 나눠가지고 과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는 이 수준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미들은 여기 가서 배우고 아예 좀 딸리는 애들은 또 쉬운 과정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대학교처럼 애들이 반을 이동하면서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죠. 이번 9월부터. 근데 이 공립에서 우열반을 만들면서 우열반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니고 있는 이 중학교 우열반 애들한테 컨택이 온 거죠. 특히 내 딸한테 따로 교장이 연락을 하고 그래서 4월 초에 오픈 스쿨이라고 이제 가서 방문을 하고 지원서를 내고 이러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거기를 갔었어요. 우열반 쪽을 가서 이제 설명을 쭉 듣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마지막 학년 때 메디컬 스쿨을 갈 애들만 따로 모은 반도 있더라고요. 그러저러한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딱 그 학교 오픈 스쿨 할 때 들어가면서 보니까 70%가 보자기를 쓰고 온 사람들이야. 또 거기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쪽이 많다 그러면 학교가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를 학교를 보내면서 불안해야 돼. 지금 이 나라에 며칠째 계속 다른 사건들이 뉴스에 오르는데 청소년들이 자꾸만 학폭으로 죽어요, 지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폭으로 견디다 못해서 애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뭐 죽는다 그러면 약간 자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게 패서 죽어요, 애가.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 죽거나 아니면 확 밀려가지고 머리를 어디 박아가지고 뇌출혈로 죽거나 그런 일이 자꾸 나오는데 가해자들이 정말 한 명도 빼지 않고 그쪽입니다. 그러면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애가 득실거리는 학교에는 보내고 싶지 않지. 특히 우리 애는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고 눈에 안 띄는 애가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싸움도 많이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이 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립을 그럼 보내려면 2월 달이 마감이었거든요. 그때 보냈어야 돼, 지원서를. 근데 우리는 이 우열반을 믿고 여기 보낼 거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립에서도 컨택이 왔는데 쿨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딱 거기를 가서 보니까 여기 와도 되나? 막 반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보내야 되겠지? 이러고 딱 나오는데 진짜 안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차를 몰고 코너를 딱 돌았는데 바로 옆이 개토 지역인 거예요. 개토 지역이라는 거는 프랑스의 개토 지역은 진짜 말도 못해요. 완전 한마디로 무법천지인 정말 심한 마약쟁이들 그런 사람들 속을 갱스터들 그리고 심지어
인간 장기도 밀매가 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경찰도 거기 근처에서 무슨 일 났다고 하면 안 나와. 안 와요. 그리고 한 번씩 소탕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거의 군경이 와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근데 군경이 오잖아? 그러면 얘네가 도시 전체에 불을 놔요 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그런 일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 학교. 진짜 너무 심란해가지고 울 뻔했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집에 와가지고 이미 마감된 걸 알지만 그 사립에 미친 듯이 지원서를 등기 속달로 보냈어요. 그러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고 이제 막 또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 사립이 작년 바칼로레아 성적 기준으로 전국 100위 안에 든 거예요. 프랑스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전국 100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 곳에서도 지원서를 내고 이 학교가 올해 사상 최고 지원율이라는 거야. 당연히 안 되겠네. 그러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딱 이틀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석 입학. 얘가 모든 그 중학교 때 성적과 그리고 각종 경시대에서 두학을 나타낸 바가 있어가지고 수석 입학으로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럴 정도로 지금 합격이 돼가지고 저희는 지금 한시름 났고요. 그리고 내일 학교장하고 직접 입학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입학생 대표로 뭐 선서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될 것 같고 보통은 입학 전형 상담 교사랑 개별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사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사립이니까. 근데 얘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나기로 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만나고 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학교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또 어땠는지 후기 짤막하게 제가 업데이트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또 한 꼭지로 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